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2일 새벽 2시 48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게 쌍욕을 한 데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하는 이른바 운동권, 좌익 운동권에 대한 경고도 규탄도 포함한 입장문은 어떻게 보면 이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한국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좌익 운동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면은 이 문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지칭하면서 금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고 한 데 대해서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혐오 스피치라고 했습니다. 혐오 스피치는 영어로는 헤이트 스피치를 번역한 것인데,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 60세 정도 된 분이라면서 대한민국의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한 장관은 부패한 일부 운동권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작심 비판을 펼쳤습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그 후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여 이번 혐오 스피치 발언에서처럼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단죄물입니다. 이어서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운동권 출신과 관련한 각종 성추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 장관은 또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이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공직자도 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제일 낙후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제일 우수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특권적 자리를 누려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관은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을 전부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자락을 깔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정관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운동권에도 정관예우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과거에 운동권 했다고 해가지고 정관예우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관은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네요.
이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한 분들이 많겠는데요.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한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의 책입니다.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에서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어린 놈이라고 그랬어요.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라고 했는데,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냐. 6개월 동안 뭐를 하고 있는데, 욕설입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무슨 놈들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이 오는 게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별로 억울할 것 같지 않는 게, 검찰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돈봉투 총 20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욕설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정의의 반로라기보다는 운동권 정관예우 의식에 입각한 특권 의식의 반로다. 한 장관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낸 입장문을 요약하면은, 송영길로 대표되는 일부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그 자체로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화는 국민 전체가 이룬 건데 일부 운동권이 자신들의 역할을 과대포장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것 하나를 가지고 정관예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존재들인데 감히 국민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참 억울하다. 그동안 국민들이 성실하게 민주화 산업화에 공을 들였는데 이 일부 송영길 같은 부패 운동권이 그 공을 독식해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해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의 이 입장문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한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은 저는 내년 총선이 부패 운동권 심판, 국회를 장악한 국회 독재를 펼치고 있는 부패 가짜 민주 운동권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설정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민주당에 의한 국회 독재다. 내년 총선은 독재 타도다. 이렇게 개념 설정을 하는 게 가장 훌륭한 총선 전략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